네, 오늘 전반적인 지수의 상황을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죠. 아주 제한적인 폭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2020선에 올라섰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박스권이 한 상단이 2050선인데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 또 강력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켓공감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 그리고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강식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약간 지수의 방향성을 알아보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 돌파 가능할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박스권 10월 상단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외국인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고강식 부장께서는 10월 내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다.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오늘은 두 분이 다소 상반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호 부장께서는 10월 박스권 돌파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재정 협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돌파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데 네. 이번 주 이제 17일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지만은 타결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 타결은 아니고 임시로 시간을 버는 정도의 타결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완전 타결이 아니고 또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2050선 돌파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물론 이제 17일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이 당장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결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17일을 넘길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2000선이 좀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 지금까지 얘기됐었는데 그 PMI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온 데 이어서 지금 중국의 수출도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렇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거기에 우리나라도 좀 어느 정도 좀, 발맞춰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재료들보다는 가장 최근에 우선하는 게 수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달 초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증시는 옆으로 횡보를 계속했었고 뉴욕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 증시는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즉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고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을 때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 900억 원 넘게 들어오면서 3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만약에 부채 한도 조정과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면 2000선도 깨질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간 상단 돌파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요. 와우넷 메신저를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의 의견 또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중에 공감하시는 의견에 한 표를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강식 부장께서는 10월 내에 상단 돌파가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그 이유 어디 있습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미국 쪽에도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제일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우리 시장은 짓눌렀던 그 펀드 환매 물량도 좀 상당 부분 소화가 됐고 또 소화를 지금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정을 해본다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한 2년 가까이 진행돼 있는 그 2050 전후에서의 그 박스권 당장 강력한 모멘텀이 출현하지 않는 한 돌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그 테스트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충분히 상향 돌파도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봐야 될 부분은 역시 중국의 GDP 성장률인데요.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글로벌 IB 평균치가 한 7.8% 정도, 전분기 7.5%보다는 상당 폭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 시장은 중국의 모멘텀의 영향을 받아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연기금이 연간 누적으로 한 8조 이상 순매수한 상태고, 외국인도
누적으로 한 2조 4천억을 순매수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의 추세는 일단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3분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에 따른 미국과 우리나라의 주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도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문제가 좀 대타협을 이루는 그런 좀 선회하는 그런 방향만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오히려 좀 강하게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관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정치권의 불확실성 해소가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어줘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글로벌 경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고 이것이 지금 일주일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을 넘어서면은 성장률이 당연히 4분기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될 것이고 또 2주를 넘어서면은 몇 %다. 많은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경기 모멘텀 그렇다면은 별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져야 될까요? 사실 일단 크게 보면 세 축이 유럽하고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유럽 쪽 경기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워낙 좀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터닝을 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회복 속도가 그다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워낙 안 좋았던 데에서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성장률은 분명히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높을 겁니다. 7, 8월 달에 미니 부양책을 쓰면서 그때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인데 9월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산업 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데서 또 다시 확인이 된다면은 이제 9월부터 다시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셧다운 때문에 경제 지표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얼마나 둔화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4분기 GDP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문제죠. 대체적으로 그 기관들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 0.15에서 0.25% 정도 25%포인트 정도 GDP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네. 그 얘기는 4주 동안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에 최저 0.6%포인트 그리고 좀 많이 받으면은 1%포인트가 줄어들 수 있다.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많아야 2%대이기 때문에 1%포인트가 낮아진다는 것은 절반이 깎인다라는 거고요. 결국 그 8월이나 9월에 비해서 10월 들어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 좀 조심스러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외국인들의 계속 사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수급이 흔들린다면은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지만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둔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짚어주셨어요.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시각이 있는데 특히나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서는 이성호 부장님께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고 반면에 고강식 부장님께서는 중국 관련주를 또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또 이제 반복돼서 언급이 됩니다만은 GDP 예상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부합 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 그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최근 금융개혁이라든가 일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일정 부분 억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나올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실물 경기 쪽에서 놓고 본다면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업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실물 경기라 할 수 있는 철도 차량 운송량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물론 이제 GDP 성장률이 오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중국도 시간이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런 식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는 워낙 안 좋았다가 물론 이제 눈높이가 낮아졌습니다만은 하반기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 따라서 우리 시장은 중국과 밀접한 관련돼 있는 섹터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출렁거릴 때마다 오히려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좀 높은 수익률
창출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뭐 경기 우려감이 있던지 아니면 혹은 미국의 불확실성이 있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수급의 요인이다라고 앞서서 살펴주셨어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수급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이 또 방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 돌파 가능할까? 10월 상단 돌파가 어렵다라는데 37.2%의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은 62.8%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관건은 외국인의 행보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에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또 외국인들의 매수를 얘기하려면 밸류에이션을 좀 찾아봐야 그렇죠. 될 것 같은데 지금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PER이 지금 9.51배, PBR은 1.04배 수준입니다. 최근 30개월 내 고점을 거의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만 본다면은 추가 상승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가 상승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닌데요.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PER이 낮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실적 장세라고 부르고 있죠. 둘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인데요. 그동안 낮게 평가됐던 우리 증시의 PER이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높아지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직 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이렇게 수급을 보면은 기관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투신권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그 기관 매도의 3분의 1, 투신권 매도의 3분의 1, 절반 정도를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세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것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사실 전체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는 자금 자체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콕 집을 만한 이유를 딱 하나만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이유를 알아서 예측이나 분석을 하기보다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매수를 계속하는 한 지수는 점진적으로 뭐 우상향할 수 있는 트렌드가 갖춰져 있는 거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깊은 조정이 아니라 횡보 조정 그 정도 우리가 지난달에 봐왔던 그런 정도의 조정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또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수급에 의해서 억눌러 왔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조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뭐 오늘도 지금 800억 이상 사고 있죠. 그렇죠. 961억 사고 있는데 예. 외국인 매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20선까지 올라오니까 우리가 박스권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만 지수는 정체가 돼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뭐 불균형을 이룬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에 네. 이제 외국인들 연간 누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 한 1조 5천억 순 매수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1조 5천억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던 부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뭐 매수를 했지만은 크지는 않고 오히려 좀 시장의 눈치를 보는 뭐 그 정도 좀 수준이고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 상당폭 뭐 8월 이후부터는 10주 이상을 순 매수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편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식의 뭐 시장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오늘 뭐 코스닥의 일부 뭐 기계, 조선 이런 소재 산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그 종목도 좀 강한 반등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원자력의 뭐 전체적인 에너지 비중을 뭐 낮춘다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작용을 하면서 뭐 풍력 관련돼 있는 뭐 기계 업종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한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좀 더 박스권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는 IT 부품들도 역시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면서 좀 뭐 확실한 종목 외에는 이렇게 썩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좀 쉽지 않은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역시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 섹터, 그 중에서도 뭐 3분기, 4분기 순이익 추정치가 계속 개선되고 있는 뭐 소재, 산업재, 조선, 철강, 이런 그 섹터 내에서도 뭐 종목, 이를 좀 발굴하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0월에 과연 박스권 상향 돌파가 가능할지 자세하게 여러 말씀을 들어봤고요. 또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은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강식 부장, 하이투자증권 이비즈니스팀의 이성호 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